네, 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2025학년도에 수시에서 무려 4관왕을 휩쓴 합격생과 함께 예비 입시생들이 궁금해하는 입시 과정과 합격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목주연 가구학과에 입학할 예정인 유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연 학생 면접 후에 오랜만에 보네요. 네, 그동안 잘 지냈죠? 네, 얼굴 보니까 굉장히 즐거움으로 면접 볼 때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졌는데 네, 면접 보고 나서도 합격 발표까지 좀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텐데 근데 무려 4개 대학에서만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장 가고 싶었던 홍대 그리고 중앙대에서 최초 합격이 되었네요. 자, 합격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안 될 줄 알고 홍익대학교 면접 일요일 바로 다음 날부터 정시 특강에 나갔었었는데 그 중앙대 먼저 최초 합격 소식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정시 특강 안 나가도 된다, 해방이다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홍대 1지망 발표까지 일주일을 약간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홍대 최초 합격을 받자마자 진짜 입시 끝났다 하면서 전체 가족한테 전화 돌리고 소리 지르면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주연 학생이 4관왕을 한 대학들이 구체적으로는 홍대 목주연 가구학과, 그리고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과,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성신여대 예체능 전공 이렇게 4개 전공인데요. 4개 전공에서도 특히 2개 대학에서 홍대 목주연 가구학과랑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과가 가장 가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전공도 본인이 하고 싶은 또 진로와 가장 밀접한 전공이었고 자, 그런데 올해 또 홍대 목주연 가구학과가 최초 합격자 외에 추가 합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소식 들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약간 좀 과가 특수하고 또 공예 계열이다 보니까 잘 안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추가 합격이 많이 빠지는다는 거는 홍대보다 좀 더 높은 대학교에 같은 과가 있을 때 많이 빠지는데 뭐 가구 쪽은 아무래도 홍대가 유명하다 보니까 안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전공 특성에 맞춰서 우리 주연 학생이 입시를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초 합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선발 인원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뭐 목주연 가구학과는 15명 그리고 이제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과가 7명 선발인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합격을 했으니까 뭐 매우 좋은 입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고 싶었던 2개 대학과 전공에 최초 합격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관심을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구, 제품, 공간 디자인의 목표는 좀 확실했지만 막상 2학년 때부터 생기부를 채워야 했을 때 어떻게 챙겨야 하고 또 어떤 추가 활동을 해야 될지 좀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양했던 저의 전공 관심 분야들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리하고 다듬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생기부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고 또 생기부를 전공에 맞춰 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후 면접에서도 전공 적성과 관련된 질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합격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연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전공 적성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 적성이 주연 학생이 하고 싶은 게 또 있었어요, 워낙. 그래서 공간, 가구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목표 설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했던 거 그 부분이 이제 합격으로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초 합격한 2개 대학 같은 경우가 홍대 목주연 가구학과랑 중앙대 실내환경디자인과 자체가 사실 성적도 보지만 그 전공에 대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전공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부에 잘 녹아들어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앙대는 생기부만 보고 선발하잖아요. 그죠? 면접도 없어졌고 그래서 뭐 생기부 학생부 100% 전형인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어필이 전공 관련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입시생들, 올해 입시를 할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홍대 면접 실제 상황인데요. 실제 면접은 어땠는지. 우선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발 마지막 번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설마 마지막이겠어? 했는데 역시나 제일 마지막 번호였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그냥 조용히 그림 그리다가 면접실로 들어갔는데 교수님들도 많이 지쳐 보이셔가지고 내가 좀 더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좀 더 까랑까랑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면접 답할 때 중간중간 계속 웃으셔가지고 면접관이랑 또 교수님께서도 제가 답변할 때마다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또 말할 때마다 계속 눈 마주치면서 웃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라서 네. 더 긴장이 됐을 것 같고, 그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텐션을 높이는 또 전략을 짰다는 것도 되게 기특하네요. 아마 그 면접장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일단은 평가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이제 면접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연 학생이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태도 점수도 면접에서 점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연 학생이 잘 숙지하고 그러고 들어갔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면접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본인이 끌고 갔네요. 그죠? 네. 네, 그럼 홍대 면접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면접에서 어려웠던 질문 또는 예상대로 나왔던 그런 문제도 있었을까요? 네. 우선 면접 수업에서 항상 표현 문제를 할 때마다 물어보셨던 작품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 홍대 면접에서도 이 질문이 나와가지고 역시 이 질문이 나오구나 해서 평소 준비했던 대로 가장 작품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을 설정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은 제 드로잉 문제에 대해서 1번 문제처럼 표현 기법과 또 조형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엄청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접 전날에 정지윤 선생님께서 조형 원리에 관련된 면접 문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원리를 쫙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전 전날에 조형 원리를 전체 다 외워서 갔었어가지고 면접에서 좀 더 수월하게 다양한 조형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 전날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론 수업 할 때 다루었던 제가 이제 판서까지 해가면서 막 했던 그런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한 번 더 인지를 시킨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게 효과가 있었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주연 학생은 미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수시 전략을 짰는데 학종에서 사실 뭐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활동 관리도 하면서 이제 성적 관리, 또 내신 모의고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실기 전형으로만 가야 하는 줄 알고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3.2 정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기에서도 사실 숙대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서 1학년 2학기 때는 2점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성적을 꾸준히 끌어올려서 3학년 때는 최종적으로 2.5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실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내신 관리와 생기부 활동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 주말에는 그냥 실기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또 주말에 남은 시간이 있다면 내신 기간 때는 내신 공부 또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생기부 활동 채우기 이렇게 하면서 잘 시간을 짜서 내신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가 사실 내신을 올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쵸. 1학년 때는 진짜 내신에 올인을 다 했고 여름 방학부터 10월 달까지는 미활보랑 실기 시험이 있어서 실기를 정말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수능 때까지 남지 않아가지고 이 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한 달 내내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풀었고 사탐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탐 위주로 공부를 했더니 실제 수능에서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50점을 맞아서 최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시간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또 사관왕의 기를 주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실기는 막 1점대에서 2점대 초반이 가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다양한 등급대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구체적인 목표를 딱 잡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이랑 과학을 놔도 된다고 미술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학종을 하게 된다면은 수학이랑 과학 등급만큼 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내신에서는 그죠? 네, 그래서 전과목 모두 챙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수시 사관왕에 빛나는 유지연 학생 합격 후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주연 학생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홍대 생활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뜻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합격생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